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굉장히 뜨거웠죠. 어제 코스피가 종가로 2.9%나 거의 3% 가까이 올라서 끝났고, 오늘도 사실 지금 0.15% 상승 마감입니다. 어제보다는 분명히 이제 열기가 좀 식었지만, 오늘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오늘 합해가지고 3%가 올랐으니까, 오늘 정도의 어떤 약간 좀 어제보다는 한산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는 너무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제가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전체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지난해 조정을 받고 하반기 때 조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런 기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간 조정의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 그 기간 조정의 형태 동안에 나왔던 이 반등, 이것은 랠리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상승 1파, 2파 그런 것들 따질 때 거기에 속하는 상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등이다. 박스권 내에서의 반등이다. 그랬고요. 이 반등은 뭐가 주도했냐면은 이제 조방원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조선방산 원자력이 주도했던 반등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천일선을 넘고 나서 제가 이거 천일선 넘을 때 엄청나게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천일선을 넘고 나서 그리고 작년 고점까지의 이 반등은 이제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했냐면은 상법 개정 관련된 금융주와 그리고 지주사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도했던 그런 랠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 갭상 3천선까지의 또 랠리가 있습니다. 3천선까지의 이 랠리는 뭐가 주도했냐면은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AI 테마라든가, 이것도 결국엔 정책 테마긴 하지만 AI라든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이제 테마들이 주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각기 이 구간별로 주도주들이 다 다릅니다. 조방원, 그리고 상법 관련 테마, 그리고 AI,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다릅니다. 이제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시장이 또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이런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죽지는 않죠.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죽지는 않지만 상당히 좀 움직임들이 둔화되고 있죠. 그리고 상법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법이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통과가 아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료 노출성 이제 고점을 찍을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올라왔던 그런 테마들, 결국에는 이제 상법 테마, AI 테마 이런 쪽들은 허니문 랠리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쪽들이 이제는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이 시장은 과연 어떤 시장일까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허니문 랠리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반등이라고 우리가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그리고 관세가 이미 매겨졌다는 그 당시에 일종의 안도성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였다면은 앞으로 열릴 시장은 이제는 실적과 그리고 유동성에 의한 장세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반기 장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적이 좋아야지 올라가고, 유동성이 그게 결국에는 금리죠. 유동성 랠리라는 것은 금리가 낮아져야지 올라갈 겁니다. 근데 하반기에 우리 시장의 실적 전망이 지금 상반기보다 좋을 걸로 다들 전망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실적이 좋아야지 우리 시장 전체의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반도체 업황이 지금 바닥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반기가 실적 랠리가 되려면은 반도체주들이 이제는
안 볼 수 없다. 이쪽이 이제 주도주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또 유동성 장세. 어제 이제 파월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매파적인 어떤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지금 뭐 금리를 인하할 것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지금 점도표상으로 보면은 최소 2번은 금리를 인하를 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아마도 7월 달에 그 CPI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게 나온 다음에는 7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유동성 랠리에서의 스타들은 항시 성장주들이 됩니다. 성장주들 이렇게 반도체와 성장주들의 장세가 앞으로 전개될 거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강조를 해드리고, 지금 수급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서서히 보입니다.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성장주의 중심에 있는 것은 지수로 움직일 만한 섹터는 2차 전지하고 그리고 바이오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꿈틀꿈틀 대고 있고요. 물론 연속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지금 대기 중이죠. 그래서 이런 성장주는 요게 중심이 돼. 이 외에도 성장주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또 뭐 인터넷주, 네카오라고 부르는 그쪽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들이 이제는 시장을 좀 주도를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시장의 어떤 그런 이제 2차 랠리로의 이런 이제 그 전환 구간에서의 여러 가지 전략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하지만 이제 뭐 정책주라든가 또 뭐 조방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쪽들은 지금은 이제 단기 매매 정도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바이앤홀딩을 할 수 있는 하반기, 바이앤홀딩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실적주 내지는 성장주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되는 이제 그런 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2차 랠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단계, 그리고 수급이 교체되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도의 흐름이 이번 주는 이제는 옆으로 좀 흐르면서 뭔가 그런 이제 수급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은 하반기 랠리로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반기도 이런 정도의 열기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도 상당히 재미있는 장세는 계속될 거다. 그리고 자신감을 잃을 필요 없고, 조정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는 제가 뭐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조금 이따 또 후반부에 또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특징주들 뭐 살펴보면은요,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삼성전자 또 오늘도 올랐고요. 하이닉스는 뭐 요즘에 아주 뭐 허공을 뚫고 날아갑니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날아가느냐? 뭐 그거는 뭐 자명합니다. 그거는 올해 실적이 그래요.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엄청나게 실적이 계속 늘어갈 거고요. 삼성전자는 실적이 반등은 나오지만은 일단 그 실적 규모 자체가 하이닉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많이 실적이 올라도 티가 좀 적게 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금씩 오르지만은, 근데 가령 삼성전자가 뭐 하루에 하이닉스처럼 막 하늘을 뚫고 날아가 버린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견디질 못해요. 너무 과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시총 이렇게 큰 이런 거인을 데리고서는 그냥 막 하늘 뚫고 천장까지 날아가 버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지수가 너무너무 왜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또 투자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 속도감이 좀 없을 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반등이 또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전혀 이제 문제가 없고, 뭐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이런 대형주들이 지금 살아있는 부분, 그리고 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요즘에 날아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 요즘에 반도체 소부장들 잘 움직입니다. 종목별로 조금씩 속도감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도 보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 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또 뭐 HPSP도 오늘 요즘에 반등이 쫙 올라오고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전혀 지금 그 반도체 소비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구간이지 잘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내가 가진 종목만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제 하나 둘씩 출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장들이 올라갈 타이밍이 이제는 다가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는 이제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됩니다. 반도체 없으신 분들, 반도체 느려 터져가지고 못 갖겠다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럼 다른 데서 수익 내고 있느냐? 사실 다른 데서도 수익 못 내요. 지금 장세가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은 쉬운 장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정책주들이 거의 끝물 장세이기 때문에 그게 옛날처럼 이전처럼 한 2, 3주 전처럼 쭉쭉 뻗질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고르기도 쉽지 않고,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들 잡아가지고 하루 수익 났다 또 하루 또 반납했다 계속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를 하시려면 이제 바이앤홀딩을 하시려면은 반도체를 일단 포트에다 일단 편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하반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동차 그렇게 또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현대차, 제가 뭐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뭐 3, 4년 이내에 이 가격은 보기 힘들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관세 우려, 이거 다 지나갔죠. 이제는 옛날 말이 돼버렸어요. 지금보다 관세가 더 세지진 않습니다. 관세가 더 깎이면 깎였지, 이제 통상협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지나갔다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될 거다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서의 생산이 늘어났죠. 늘어나게 되면은 관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깎이는 영업이익 부분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금 테슬라를 견줄만 한 자동차는 현대차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 지금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로 가면서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자동차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실제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있죠, 현대차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자율주행에 대한 플랫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 또 뭐 로봇 회사도 지금 상당히 지금 연구 개발 잘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현대차는 앞으로 이제 그동안의 성장주 취급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성장주 취급을 받을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망을 타면서 미리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기아는 뭐 다르냐? 그럼 기아도 똑같아요. 현대차나 기아나 똑같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가도 뭐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부품주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SL 같은 회사, 미국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화신도 그렇고요.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지금 싼 회사예요. 근데 하는 일이 이제 내장지 쪽이니까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여기다가 점수를 많이 안 주는 모양인데, 어쨌든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계속해서 지금도 매수 구간이다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품주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건설주들이 요즘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한번 좀 쉬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고점 찍었느냐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도 갈 폭은 좀 많이 남았다 보여요. 왜냐하면 원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온 것도 물론 이제 뭐 이제 건설 경기 회복,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실적 회복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 원전 부분은 이제 미국이 또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갈 폭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따라잡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어도 뭐 21선 한번 깨고 61선 정도까지의 어느 정도 그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은 그때 또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꺾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있은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걸로 보기 때문에 그 기간 조정을 이용한 매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신고가를 쓰는 것을 우리가 노려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매수를 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 따라잡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지만 모멘텀은 아직도 남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은행주, 증권주들 보시면은 이쪽 뭐 오늘도 이제 은행주들, 기업은행, 뭐 하나금융지주 뭐 다 올라가고 증권주들도 뭐 쭉 올라가는데, 물론 이제 상법이
통과되면은 제로 노출성으로 이제 이쪽이 조금 지주사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단기 고점 정도는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든 이후에 급작스럽게 꺾이느냐? 그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지금 좋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 은행주나 증권주들은 시장이 좋으면은 당연히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수수료 장사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그 증권회사들은 은행을 끼고 뭐라닙니까? 신용대출 사업을 하죠. 거기에서 또 은행들은, 또 돈이 벌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쪽 그 은행들과 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꺾이더라도 시장이 이제 완전히 꺾일 때 같이 꺾일 거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 펄펄 살아있는 한 은행주나 증권주들 상법 이제 통과되면서 제로 노출성으로 단기적으로 눌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꺾이진 않을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쪽도 우리가 또 조정 시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조정을 엄청나게 두려워할 만한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건설 쪽도 조정이 들어오면 들어가서 오히려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은행, 증권주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뭐 조선방산 뭐 이런 쪽들 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들어오면 들어가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해야지 무서워만 하고 또 기회를 못 잡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고요. 지금 이제 좀 봐야 될 쪽이 이제 또 수소 쪽이 요즘에 올라오다가 며칠 쉬었죠. 이쪽이 또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소하고 제가 지금 같이 봐야 되는 쪽이 어디냐면 이 스마트 그리드 쪽, 누리플렉스가 대표주죠. 이쪽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좀 어찌 보면은 같은 맥락으로 좀 엮여 있습니다. 수소 쪽을 왜 보느냐면은 결국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로 뭐 만들어진 전기를 ESS에만 저장하는 걸로는 이제 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그걸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그리고 그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수소 연료전지 사업의 이제 핵심 그 맥락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만들어진 전기를 어떻게 저장하고 이동하고 활용하고 하는가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전기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전기가 모자란 지역에 더 많이 전기를 주고 그리고 전기가 남아도는 지역에서는 전기를 좀 빼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정부가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 전력망 효율화, 뭐 스마트 그리드 이런 말 자체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이제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쪽의 스마트 그리드 쪽도 수소와 함께 엮여가지고 같이 이제 올라갈 정책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뭐 들어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랠리가 조금 더 나올 만한 이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쉬어갈 때 좀 잡아두면은 그리고 정책이 또 나오게 되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테마니까요. AI 테마 지금은 이제 거의 정점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거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이죠. 근데 이쪽에는 이제 출발한 테마로 보이니까 이쪽에 여러분들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품 얘기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리콘투 같은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 버려서 이쪽은 단타는 가능합니다. 그래도 단타 정도 하시고요. 아모레퍼시픽처럼 이렇게 쉬어가주잖아요. 그럼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화장품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도 화장품은 계속해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쉬어가준다 뭐 땡큐하고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 잘 잡으셔야 되고 우리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하고의 이제 관계를 조금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그런 것들에 영향도 받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이제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이제 클래식한 그 화장품 회사들이 외국 쪽에다 중국 이외의 다른 이제 글로벌 시장들을 진출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실적들이 아마 올해부터 이제 가시권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신다면은 화장품주들도 지금 이제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지만 과열 우려가 있죠. 단기적으로. 그건 어떻게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5일선만 보자. 예, 코스피가 5일선 한번 깨면은 그러면 쉬어간다는 신호로 보자. 예, 깨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 없다. 깨지면은 그러면 현금화 좀 시키고 그리고 쉬어갈 테니까 어떻게 쉬어가는지 조금 지켜보다가 쉬어감이 끝난 것 같으면은 또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5일선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대응하면 되니까 자 기준이 명확하죠. 예, 그러니까 너무 그냥 걱정만 하고 뭐 이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적극적으로 시장을 뭐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정책주들은 단기 매매를 하십시오.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그간 많이 올라왔던 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뭐 상법 개정 관련 그거는 이제 내일 저기가 통과가 된다면 제로 노출성으로 혹시 이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정책주라든가 또 뭐 조방원 이런 종목들은 단기 투자하십시오. 단기 투자로 하시면 되고 모아갈 종목들은 이제 하반기 때 2차 랠리는 이제 실적주들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적 구간 또 들어오죠. 7월 달부터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주들을 지금 모아 가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거 뭐 반도체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또 자동차도 실적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도 이런 것들은 실적 시즌에 이제 보셔야 되고요. 화장품도 아마 2분기 때 실적들이 또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실적주들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모아가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랠리 올 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적주는 아니지만 성장주가 또 몰고 간다 그랬죠. 오늘 로봇주들이 상당히 조정을 또 받았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어제 빠지면서. 근데 로봇주들 하반기 때 안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로봇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가시권에 이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주들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오늘처럼 이렇게 빠질 때 오히려 잡아야죠. 그리고 가만 놔두면 하반기 때 알아서 또 올라갈 섹터가 로봇 섹터이기 때문에 뭐 레인보 로보틱스 뭐 대장주고 감속기 쪽에 뭐 SPG 같은 것들 로보티즈는 조금 이제 이쪽은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유일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도 있죠. 이런 종목들. 하이제나는 오늘 좀 급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은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좀 들어가셔야 되겠죠. 어쨌든 로봇주들 지금 괜찮다 보이고 바이오도 이제는 코스닥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또다시 랠리를 갈 겁니다. 뭐 알테오젠 뭐 모르겠으면 그 대형주 사자 제가 말씀드리죠. 시총 큰 알테오젠, 뭐 리가캠, ABL도 지금 이제 61선 정도까지 들어왔죠. 예. 지금 뭐 매수를 해놓으면은 또 반등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바닥권에 사겠다 그러면은 뭐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다 빠져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로열티 들어오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지금 눈여겨 보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 겁먹지 마시고 5일선 대응만 잘 하시고 그리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정책주들은 단기 매매하시고 그리고 중기적으로 투자할 쪽은 실적주들 중기주 투자한다. 딱 뭐 이 세 박자만 잘 갖추신다면은 하반기 시장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감 잃지 마시고 하반기도 잘 갈 겁니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